컴퓨터가 느려졌을 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전자우편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 이제 그 백신을 여러 개 쓴다. 왜 시스템이 컴퓨터가 느려지는 이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여러 개의 백신을 사용하면 느려진다. 왜? 백신은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이거든요.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메모리의 주기억 장치에 고정돼서 사용하는 거예요. 백신은. 밥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놈이 들어와서 내 뱃속에 들어오는 게 밥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외부에 있는 밥을 내 뱃속에 넣어야 돼. 그런데 백신은 항상 내 몸속에 들어있는 애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그때 백신을 요구하면 안 되고 백신이 항상 내 몸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래야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내 몸에서 견뎌내거나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여러 개 쓰면 메모리가 줄어들어요. 메모리가 계속 준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출처가 불확실한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거. 이거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뭐를 봐야 된대. 어디 뭐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유명한 사람 블로그는 그런 게 없어. 근데 모르고 들어가 보니까 블로그에 누가 글을 써놓으면 일단 믿어 사람들이. 그 사람 블로그 글 기사대로 쭉 따라가다 보니까 뭐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된대. 그랬더니 뭐 이상한 게 다운로드가 되는 거야. 이건 위험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전자우편. 이거 위험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 망치는 거지. 아까 그 랜섬. 예. 그 다음에 툴바는 네이버 툴바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알툴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구글 툴바. 그 다음에 툴바 말고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어요. 툴바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쓰는 게 툴바예요. 근데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툴바는 경우에는 뭐다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 인터넷 실행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알툴바 깔려 있거든요. 여기 알툴바. 이 알툴바가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이게 필요할 땐 필요한데 이게 어쩔 때는 용량을 메모리를 차지하거든. 항상 여기 상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알툴바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강의실 컴퓨터 메모리 2기가라 그랬잖아요. 2기가인데 이거 쓰고 저거 쓰면 어떻게 돼? 공간만 차지하고 있잖아. 전 8기가 쓰거든요. 8기가는 툴바를 여러 개 써도 지장 없어요, 솔직히. 2기가, 4기가는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는 크롬이 좀 뜨나? 크롬 브라우저에는 뭐가 있냐면 툴바가 없어요. 툴바 대신에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요 끄트머리에 가서 설정에 가서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확장 프로그램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슨 뭐 에버노트 확장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쓰게끔 하는 확장 프로그램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편리성은 있는데 메모리가 여기 있는 메모리가
여기 성능에 가보면 메모리 있잖아요. 이 메모리를 차지해 먹어요. 그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 특히 제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 한 열 몇 개를 쓰다 보니까는요 1기가를 차지해. 1기가 메모리만. 그럼 그게 상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걔는 메모리, 이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자마자 1기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쓰는 건 좋은데, 예. 확장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크롬에서 쓰는 건데, 크롬이라고 쓰는 건데 종류가 다양하다. 근데 이런 이제 4번과 5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5번 경우에는 얘들도 항상 메모리에 상주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메모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주기억 장치 공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는 다 주기억 장치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주기억 장치 용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일 못하지.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임시 파일이라고 했어요. 임시 파일. 임시 파일은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어요.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은 굳이, 예. 근데 얘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주기억 장치로 들어와요. 얘들도. 그러니까 얘들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종료하는 순간 사라져야 되고 해줘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컴퓨터가 일단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작업은 다 주기억 장치에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작업은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자.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일로 가세요. 교재 보시면 387페이지에 speed.nia.or.kr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들어가서 예, 품질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가 인터넷 아니죠? 우리는 여기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거죠? 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다음 측정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38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설치 한번 하는 거니까는요, 이거는. 설치 다 됐으니까. 초고속 인터넷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초고속 인터넷. 그 기가 인터넷은 1000기가짜리 인터넷, 1000메가. 우리는 100메가 인터넷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죠.
참고로 요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업 끝나고 나면 공방에 제가 이제 수업 자리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업은 어디로 올릴 거냐면은 지금은 이제 오늘 종강하잖아요. 종강하면은 공부방, 옛날 공부방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로. 종강한 과목은 다 일로 넘어갈 거니까는요. 공부방에 갔더니 없더라. 놀라지 마시고 종강 과목은 옛날 공부방으로 넘어갈 거니까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강하는 과목들은 다 글로 넘기는 중이거든요, 지금. 되게 오래 걸리네요. 한번 다시 볼게요. 초고속 인터넷 클릭하고요. 예. 서비스 종류 선택하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죠? 아무거나 하세요.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위치는 서울, 양천구, 예, 다음. 시작.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운로드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73메가 나오고요. 업로드는 업로드가 빠른데? 네, 기현상이 발생하네요. 네. 괜찮죠? 우리 기가 인터넷이 아니니까 뭐 기가 인터넷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건데 원래 기가 같으면 여기 1000메가 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우리 여기 100메가 인터넷이니까 기가 인터넷을 하던 초고속을 하던 똑같은 수치 나올 거예요. 그냥 75 정도 나오고요. 다운로드가 업로드도 한 75에서 80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인터넷 신청하신 거죠? 되게 쓰시는 인터넷. 제가 여쭤봤어요. 설치하는 사람한테. 저는 돈 내고 쓴 게 아니라 무료로 쓰다 보니까 그 SK텔레콤 여러 사용자 쓰면은 뭐 무료로 인터넷 쓰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신사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더니 물어봤어요. 속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 80메가 정도 나와요. 그러더라고. 다운로드, 업로드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여기는 업로드가 좀 올라가 있고요. 다운로드보다는. 이 정도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서 이거죠. 옵션,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검색 기록 삭제하는 거 있어. 검색 기록 삭제하는 거. 요거 체크하고 이 검색 기록을 삭제를 하면 검색 기록이 다 삭제됐습니다 라고 뜨고 나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검색 기록 삭제한 거 아까 여기 인터넷 옵션에 가면 검색 기록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삭제가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지금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속도를 봤는데 비슷하잖아요. 8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 정도는 보편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상품에는 100메가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한 80 정도, 80메가 정도 측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상이 없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하려고 콘텐츠를 클릭하면 이제 화면 하단에 열기, 저장, 취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의 의미,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취소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지 뭐. 자, 먼저 열기는 뭐냐면 일회성, 저장은 뭐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취소는 말 그대로 취소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파일을, 엑셀 파일을 클릭했더니 열기가 나왔어. 그래서 클릭을 하면 얘가 열려요. 다운로드가 되면서 열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라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열기를 누르면 임시 공간에 저장이 돼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임시 공간을 우리가 모르잖아.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열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 또 열리는 거야.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또 열기를 해야죠. 자,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서 여기 파이널 데이터 2.0을 써야 되는데 이거 얘를 내가 필요해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클릭했더니 밑에 얘는 지금 그냥 무조건 저장이 돼요. 크롬 브라우저는 무조건 저장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저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열기를 누른단 말이에요. 열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열기를 누르면 얘가 인터넷상에서 가져와요. 가져와서 열어주고 보여줘. 근데 닫았어. 그럼 다시 걔를 못 열어. 또 열기 하셔야 돼.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효과음 모음이 있어요. 효과음 모음. 요거 요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요거 클릭을 하면 얘는 지금 링크 걸려 있으니까 클릭을 하면은 열려요. 이거 다운로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저 열기가 아니라 잠깐만 다른 걸 볼까? 요거 얘를 클릭을 해서 열기를 누르면, 얘를 눌러서 제가 열기 눌렀어요. 열기 누르면 뭐가 열려요. 이렇게 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닫았어. 근데 그걸 다시 사용하고 싶어, 이 사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기 또 눌러야 된다고. 근데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됐거든. 어디에? 다운로드란 폴더에 저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얘는 두고두고 쓸 수가 있지. 얘는 두고두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나면은 두고두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열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 일회성이라고, 일회성. 그때 한번 사용하고 마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깔고 나서 그다음에 실행을 시켜. 실행하고 저장하고 취소도 만약에 뭐냐면은, 자, 만약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 얘를 제가 눌러서 저장을 실행을 하면은요, 얘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얘를 프로그램이니까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만 설치하면 되죠. 설치하는 걸 뭐 두 번씩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한 번만 설치하면 그걸 끝나는데, 우리 집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안 되네. 우리 집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는 어떻게 돼? 집에 가서 얘를 다운로드 못 받잖아요. 그때 저장을 해야지. 저장을 해서 내 컴퓨터에서 보관을 해가지고, 얘를 USB 메모리를 저장해서 보관해갖고 옮겨가서
집에서 또 설치를 해야지 그때는. 근데 그냥 클릭해갖고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컴퓨터만 한번 설치하고 실행하고 끝나는 거라고. 설치하고. 그러니까 두고두고 쓸 때는 저장. 근데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 한글 같은 걸 깐다고 치면은 예. 그걸 깔아가지고 D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다운을 예. 깔아놓고 그것을 실행을 시키려면은 그 뭐 윈도우 7에다가 다시 그 작동할 수 있게끔 연결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자체 깐 것만으로는 안. 자 보세요. 되잖아요. 이거라. 지금 질문하신 게 이거 같은데 우리 집엔 아래 한글이 없어. 근데 여기 가니까 아래 한글이 있네. 여기 아래 한글이 있다고. 그럼 C 드라이브에 HNC 여기 아래 한글이에요. 요 안에 아래 한글 2007 한컴 타자 2007 있어요. 그 다음에 한컴 사전 딕셔너리 이게 한컴 사전이에요. 요거 더블 클릭하면 확실히 한컴 사전이 뜨거든. 한컴 사전 떴죠? 그 다음에 요거 한컴 타자 연습이니까 요거 더블 클릭하면 한컴 사전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얘를 내가 통째로 복사해 가자. 얘를 복사해서 우리 집 그대로 또 C 드라이브에다 복사해 놓고 쓰면 안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한글을 갖다가 예. C 드라이브에다 안 깔고 D 드라이브에다가 다운 받아놨어요. 그걸 얘를 복사를 해서 D 드라이브에다가 여기다 넣어놓고 작동을 시키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아래 한글을 설치할 때 D 드라이브에다 설치하겠다 하면 D에 설치가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설치를 해서 쓰시면 이상이 없는데 그냥 복사해서 쓰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한컴 타자 연습 있잖아요. 한컴 타자 연습. 한컴 타자 연습은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타자 연습 프로그램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집에 한컴 타자가 없으면 요거 HNC TT20이라고 하는 게 한번 복사해 가시면 돼요. 그럼 이건 아무 데나 넣고 내 USB 메모리에다 집어넣어 놓고 가서 그거 한번 두들겨도 이 안에 있는 얘만 두들기면 한컴 타자가 작동이 됩니다. 지구상의 어느 컴퓨터에 가져가도 다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 안에는 아래 한글이 이 안에 요거 있잖아요. 아래 한글 이거잖아요. 얘를 실행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차이가 뭐냐면은 아래 한글이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아래 한글을 제가 실행해 보면은요, 이 안에 아래 한글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상용구에 가면 뭐 문자표에 가면 개체에 가면 그림 부르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요거 문제라. 요거 OLE 개체라고 딱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는 아도비 아크로벳도 연결돼 있죠, 포토샵도 연결돼 있죠, 일러도 연결돼 있죠. 그렇잖아요. MS에서 개발한 수식 편집기도 들어가 있죠. MS에서 개발한 엑셀 차트도 들어가 있죠. 아래 한글하고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아래 한글을 설치 명령을 걸어야 윈도우에 있는 기능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설치하지 않고 이 폴더를 그냥 통째로 복사를 해서 작동을 시키면 아래 한글은 작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그 OLE 개체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그런 연동되는 기능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엑셀에서도 아래 한글 기능을 불러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래 한글을 설치하는 순간 MS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에 아래 한글 기능이 연동이 돼요. 근데 복사해서 그냥 가져가서 쓰기만 하면 엑셀하고 아래 한글은 별개로 따지는 거니까 안 움직인다고. 그냥 자체에 있는 요거만 갖고는 순수한 아래 한글은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D 드라이브에다 깔아놓고 설치를 해놓고, 아니 D 드라이브에다가 다운을 받아놓고 그걸 갖고서 실행시킬 적에 예. 그냥 실행을 시켜놓으면은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7이랑 연관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관계없는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얘가 D 드라이브에 있든지 예. 뭐 E 드라이브에 있든지 US 메모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아래양글 자체로는 작동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동되는 것들 있잖아요. 다른 패키지랑 연동되는 거. 이거 일체 하나도 안 된다. 하나도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설치는 어떻게 해요? 네? 설치는 어떻게 해요? 설치요? 아래양글 프로그램이 있죠.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디 있는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아리안글 2007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치할 때는 또 제품 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는 많아요. 다 이거는 세트로 다 판매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가져가면 무조건 설치되는 게 아니라 제품 번호 물어볼 때 제품 번호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품 번호가 돈이지.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리안글도 그렇고 MS 워드도 그렇고 그냥 설치되어 있는 파일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를 해서 쓰면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포토샵이 있단 말이야. 그럼 포토샵 내가 설치하는 폴더 있잖아. 우리 집 컴퓨터에. 걔를 그대로 복사해 가져가서 내 USB 메모리 갖다 복사를 해놓고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다 놓고 그 포토샵을 작동시키면 과연 돌아가느냐? 대부분은 안 돌아가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컴퓨터 안에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포토샵은요.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 안에 아도비 안에 이 안에 포토샵이 설치가 돼요. 여기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커먼 파일이라는 곳에 이 안에 아도비라는 폴더 안에 또 들어가요. 여기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도 들어가냐면은 윈도우즈 영역에도 또 들어가요. 포토샵과 연동되는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예. 그걸 한 개라도 빼먹으면요. 신호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절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D 드라이브에다가 지금 그거를 저장해 놓고 그 설치를 하게 되면은 C 드라이브 그러니까 D 드라이브에다 놓고 설치를 하든 C에다 놓고 설치할 때 예. 설치 명령을 걸면 포토샵을 C에다 설치할까요? 어디에 설치할까 묻거든요. 그러면 나는 C 드라이브 설치해라. 아니 D 드라이브 설치해라. 그럼 D 드라이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연관되고 예, 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죠. 그때는 설치할 때 명령을 걸어주면. 근데 명령은 안 걸어놓고 내가 임의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뭐든지 프로그램은 설치할 때 어떻게 어디다 설치해 드릴까요? 물어요. 단순한 거 아니면 다 물어요. 100%. 우리 책에 저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 있나 좀 볼게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은 없어 보이는데 되게 이거 얘기하는 거 잠깐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를 설치하려고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했거든. 실행.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옵션을 볼까요? 옵션?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세요? 지금 옵션을 안 보니까는 그냥 무조건 설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소는 아니잖아요. 그만두겠다는 옵션을 보면 설치 폴더 보이시죠? 이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D 드라이브에다가 여기 D 드라이브에다 설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D 드라이브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난 D 드라이브 어디다 할 거냐면 D 드라이브 안에 이정민 훈장 안에다 설치할 거거든? 그럼 이정민 훈장 안에 있는 포토스케이프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기본은 다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윈도우가 C에 있으니까 나는 D 드라이브 따로 쓰고 싶어. 그러면 내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공짜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기능이 있거든.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만약에 어떤 아리안글을 설치하는데 C 드라이브가 기능이 약해, 용량이 작아. 그러니까 윈도우가 돌아가는 거는 한 3, 40기가 하면 되지만 아리안글 깔아야지, 포토샵 깔아야지, 뭐 깔아야지, 이게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C 드라이브는 윈도우만 돌리고 모든 아리안글이고 엑셀이고 파워포인트 뒤에 설치하고 싶어. 그럼 설치할 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다 D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 취소할게요. 요거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예. 그럼 만약 그 윈도우가 예를 들어 또 새로 깔게 되면은 그동안 어차피 윈도우를 새로 깔면 프로그램은 다시 깔아야 돼요. D 드라이브 있는 거는 끊어졌죠. 연동이 끊어졌잖아. 그러면 그 연동돼 있던 거는 전부 다 새로 깔아야 된다. 그렇죠. 뭐든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응용 프로그램 있잖아. 응용 프로그램. 아리안글이고 엑셀이고 포토샵도 새로 설치한다.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다가 그걸 전부 다 해놓고 만약 윈도우를 다시 깔게 되면 그건 전부 다 삭제되는 거니까. 아리안글이 깔려있는 거는 폴더는 살아있던데요. 자, 만약에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C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D 드라이브에 아리안글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D 드라이브는 안 건드렸잖아요. 그 아리안글은 있어요, 뒤에. 근데 C에 있는 윈도우가 뒤에 있는 윈도우를 아리안글을 못 알아먹거든? 그렇죠. 네. 그거 새로 깔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라고. 근데 그 이제 그 D 드라이브는 이제 저장용으로 따로 쓰는 거고, 이건 C 드라이브에다가 용량을 어느 만큼 해가지고 거기다 뭐 아래 한글 다 설치하죠. 다 깔아놓고 만약 그 이상이 생겨가지고 하게 되면은 윈도우를 새로 깔게 되면은 그걸 싹 지워놓고 그렇죠. 거기다 다시 이제 윈도우 깔면서 다른 것도 전부 다 다시 깔는 거. 제가 집에서 윈도우 바꾸면은요, 일주일 작업해요. 아리안글, 윈도우 새로 바꿨으니까, 아리안글, MS 오피스, 엑셀, 포토샵, 일러, 다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발용 패키지,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있어요. MS에서 나온 거. 그거 다 깔아야 되고요. 뭐 깔아야 되고, 뭐 깔아야 되고, 세밀하게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윈도우를 새로 작업하기 전에 뭐뭐가 깔려 있는지 프로그램 추가 제거 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 복사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제가 설치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밀하게 다 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스트를 사용해가지고 고스트를 싹 해놓고 나서 해버리면 일주일 안 하고 그냥 명령 걸어놓고 자면 되잖아. 그러면 쫙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고스트에서 작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고스트가 변하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의실에는 뭐가 있냐면요, 백신이 있어요. 백신 한번 볼게요. 저 밑에 보면 펼치 목록 있어요. 숨겨진 아이콘 펼치 목록 있어요. 제일 밑에 그 언어 선택하는 거 있죠? 볼륨 조절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볼륨 조절하는 거 옆에 보시면은 올라가는 화살표 목록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요거 여기 V3라고 있을 겁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눌러서 실행해보세요. 열기 눌러보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대개는 이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이건 유료거든요. 알약이나 V3 라이트 쓰잖아요. 보통 가정에서. 근데 단체에선 못 써요. 알약을 단체에선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센터는 알약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알약은 개인만 쓰는 거예요. 단체는 돈 주고 사서 써야 돼요. 알약도. 명시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뭐 PC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쩌고 저쩌고 사용 안 한다고 돼 있는 거를 저는 다 사용하겠다고 해야 되겠고, 왜 이게 안 움직일까나? 개인 방화벽이고 US 사이트 차단이고 여기 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그런 거 있나요? PC 최적화 이런 거 보이세요? 밑에? 네, 그거 눌러보세요. 한번 하세요. PC 최적화 한번 하세요. 우리 그 지금 알약에는 PC 최적화라는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알약도 이 다르고요. V3 라이트 좀 달라요. 근데 이 최적화를 시켜주면은 컴퓨터를 정리해 주거든요. 불필요한 자료들을. 편하죠? 생각해 보세요. 도우미 부르면 편하잖아.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귀찮은 거야. 근데 누가 와서 설거지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맙잖아. 깨끗하게 해주고 가거든. 물기 싹 닦아놓고 무슨 뭐 우렁각시 마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걸 한번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싹 정리해주고 가거든. 이 책에 나와있는 알약에 보면 최적화 기능이 있어요. 이거 한번 돌려주고 나면요 컴퓨터가 쨍쨍하게 잘 돌아가요. 이제 다음 기회 수업 내용이 스마트폰을 이제 스마트폰 관리하는 것들,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것. 우리 PC 관리도 중요하지만 요즘 스마트폰 관리 못하면 엉망되거든요. 이제 스마트 관리해 가는 거를 다음 기회는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도 그런 기능이 다 있거든요. 예. 다른 데 가면 스마트 워크에 관한 강좌도 비싼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스마트 워크를 다음 기회에 다른 센터에서 개설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럼 우리 수업에 넣자 그래갖고 우리 수업에 넣은 거예요. 우리 PC 관리 활용에다가 스마트 워크 수업을 좀 넣었어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보시면 그런 거죠. 광고 같은 거 막 뜨는 거 있죠. 이걸 제거해 주는 게 말웨어 바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요건 최적화라고 냅두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볼게요. 말웨어 바이트 안트 말웨어. 네, 요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혹시나 모르니까 요건데 우리 책에 나온 게 이거거든요. 말웨어 이거 안티 말웨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394페이지가 이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써보고 이걸 써보고 나서요 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저 공부방 여기다가 프로그램 자료실이나 PC 정비 자료실,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이나 PC 정비 자료실 넣을까? 여기다 일단 넣어놓을게요. 어디다가 요거를 테스트 해가지고 예.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잖아요.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라면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이 네이버에서 지금 제공해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말웨어라는 말이죠. 말웨어. 멜웨어라고 써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말웨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티 말웨어. 그러니까 말웨어, 멜웨어를 안 쓰겠다, 못 쓰게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종류, 악성 코드 중에 하나인데 바이러스는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입히죠. 피해를 입히잖아요. 근데 말웨어는 뭐냐면은 어떤 파일에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고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자기 자신만 계속 증폭시켜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어떻게 될까? 주기억 장치가 계속 용량을 차지하겠죠. 그러다 퍽 나가버리는 거지. 내 개인적인 자료는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데 주기억 장치에 치명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멜웨어라 그래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뭐 그런 건가, 그런 성능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말로도 서비스를 해주네요. 제가 요걸 한번 백신과 방화벽을 비활성하기를 바란대요. 이게 조금 걱정인 게 뭐냐면
바이러스나 이쪽 계통에 처리하는 기능이다 보니까는 컴퓨터에서 얘를 안 좋은 애로 생각하고 백신이 얘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건 빼세요. 이런 건 빼세요.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됐다고 나오니까 일단 닫아볼 거고요. 이것도 닫을 거고요. 멜웨어. 요거예요. 요거. 업데이트 할 게 있는가 보고, 프리스캔, 메모리 검사.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한다? 광고창 같은 거 잡아내는 거. 광고창 같은 거 잡아내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참 어려워요. 그리고 396쪽에 보시면은 C 클리너, 이지 클리너 이런 거 있거든요. 03번 제일 밑에 레지스트리 청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주면 C 클리너와 이지 클리너 뭐 이런 거, 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이 문제가 발생된 게 있었어요. 이지 클리너를 써보니까는 이지 클리너 때문에 컴퓨터가 베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안티말웨어 이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거를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책자에 보면 이 기능이 좋아요, 저 기능이 좋아요 라고 하는데, 무턱대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써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급하거든?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더 악화가 되지. 더 악화가 돼. 예.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옆에 있는 챕터 4 요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레지스트리 어디 껴있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못 잡아요. 레지스트리를 다 볼 줄을 모르니까는. 일단 제거를 하면 됐고, 이거는 뭐 지금 검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9버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설치 새로 버전을 뭐 업데이트하면 상관이 없겠고, 여기가 지금 새로 깔리는 건가요? 여러분 전화 왔나요? 여기에 지금 새 버전이 깔릴 테니까 깔리는 거 보고, 레지스트리 청소하는 기능이 알약에 있더라고요. 알약에. 그래서 알약을 쓰면 좋은데, 우리는 뭐 여기는 좀 쓸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안 쓰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작동이 되니까 이건 제가 공방에 올려 놓을게요. 업데이트 확인하는 거는 뭐, 예, 저희가 복사해 가서 이 정도면 뭐 돌아갈 것 같아요. 아까 검사했으니까 뭐 굳이 이거 라이센스 이거는 뭐 돈 내고 또 사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잘 돌아갈 것 같고요. 웹 브라우저를 작동시키면은 팝업 광고가 뜬다. 일단은 뭐 이런 거.
아까 그 툴바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툴바 얘기는 말씀드렸는데, 액티브엑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책에 보니까는, 아까 툴바 얘기는 잠깐 한 것 같고요. 액티브 X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삭제하기 위해서는 알약을 들어가 보면 뜨고요. 알약이 아니면 또 다른 거를 설치해야 돼요. 알약이라는 백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약이 없으면은 고클린 아시죠? 고클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자료 실행하시면 14번에 고클린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다 제가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고클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 자료실 14번 자료 이거예요. 고클린도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예. 고클린을 제가 이제 고클린 셋업이라고 하는 걸 넣고 저장하는 건 뭐죠?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도 설치하고 집에 가서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냥 열기만 누르면, 예, 열기를 누르면 될 것 같은데요. 실행이나 열기를 누르면 한번 그냥 설치하는 파일이 뜨면서 설치가 되면 그걸 끝나는 거니까. 이 컴퓨터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다시 저 컴퓨터가 왜 이상한 행동을 하죠? 제가 지금 멀웨어 삭제하는 거 기능 끝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클린을 실행하면 고클린에서 액티브엑스 삭제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상단 위에. 예, 그걸 실행하면은 이런 거죠. 금융에서 무슨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 뭐하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액티브엑스거든요. 삭제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예, 삭제하시고 나면은 다음에 다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수업 종강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금융 업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데, 댁에서는 만약 액티브엑스를 다 삭제하고 나면 다음에 무슨 인터넷 뱅킹 하려고 들어가면 다시 설치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금융 프로그램은 한번 설치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시 설치하라 그래요. 그래서 삭제하는 게 편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삭제해버리고 다시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고클린이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결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또 새로 깔라. 예, 다시 설치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필요 없을 때 다시 삭제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그 액티브엑스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건 뭐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충돌이 났을 때, 하드웨어 충돌 나는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드라이버를 못 갈아서 그런 거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모듈 같은 게 하나 떠 있는데 기계에, 그거는 처음 본 거거든요. 그거는 뭐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외에는 잘 돌아가고요. 이상이 없는 거고. 뭐 US 메모리가 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US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되는 이유는 고장 난 거예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돼? 그럼 되는 데가 이상이 없는 거죠. 되니까 안 되는 데가 뭐가 이상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유명 브랜드는 문제가 없는데 저가 브랜드, 얘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생겼네. 그래요? 이상이 있습니까? 거기도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시면은 램이 4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3.25기가로만 인식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집 노트북이요, 64비트로 깔아갖고 4기가를 꽂았거든요.
근데 2.75기가만 인식해요. 더 미치는 거야. 3.25기가 라면 양반이지. 메인보드 자체가 3기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삼성께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제가 구했는데 고장난 거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쓰는데 하여튼 간에 문제가 제대로 인식을 안 해. 옛날 모델들. 그 유명한 브랜드 있죠? 유명 브랜드 컴퓨터들이 그래요. 아주 애를 먹어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네. 예? 아니,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이거 해결됐네. 어. 자, 새로운 장치만 연결하면 부팅이 안 된대. 와우. 자, 하드 디스크를 하나를 더 추가했더니 안 켜져. 부팅이 안 된대. 문제가 뭐냐면 지금 USB 메모리를 꽂았더니 컴퓨터가 퍽 하고 나갔어. 외장하드를 연결했더니 컴퓨터가 퍽 하고 나갔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꽂아보는 거야. 다른 데. 다른 데는 되거든. 근데 내 거만 안 돼. 그럼 내가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나름이 편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만든 반찬이 내가 먹으면 탈이 나, 남이 먹으면 탈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반찬이 문제야, 내 몸이 문제야? 내 몸이 문제지, 안 맞는 거지. 내가 USB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내 컴퓨터 꽂으면 인식이 안 돼. 근데 다른 집 컴퓨터 꽂으면 잘 나오거든. 그럼 내 컴퓨터가 문제야, USB 메모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내 컴퓨터 어디에 문제냐? 첫째, 메인보드가 지원이 안 된다? 근데 메인보드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마더보드니까. 마더잖아, 마더. 엄마잖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럼 파워를 봐야 돼, 파워. 파워 용량이 딸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PC라면 500에서 650W 정도의 파워 서플라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500W면 충분한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진짜 빵빵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라면 500W면 남죠. 예. 일단은 뭐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뭘 새로 넣기도 뭐하고 그래요. 일단은 무선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무선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럼 뭐를 해야 되나? 공유기가 문제가 참 애매하네. 그렇죠.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무선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컴퓨터는 인터넷이 노트북 뭐 컴퓨터 할 것 없이 다 공유기다 꽂아봤는데 다 인터넷이 안 돼. 그러면 컴퓨터가 다 고장난 건 아니겠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공유기에 문제가 있지. 공유기가 파워가 빠졌네. 공유기에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입력선이 빠졌네. 모뎀이 잘못됐네. 꺼져 있네. 다 확인해 봐야죠. 근데 어제까지 잘 되던 애가 오늘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허브 여기 또 쓰던 거를 제가 이제 집으로 가져갔잖아요. 제 거를 가져갔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컴퓨터 인터넷을 작동을 시켰더니 인터넷이 안 되는 거라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허브 스위치를 자면서 껐어. 허브 스위치를 보니까 허브가 불이 안 들어와 있잖아. 아이고, 내가 어제 자면서 불이 번쩍번쩍거리니까 껐구나. 다시 키니까 인터넷 잘 되거든. 그러니까 전원이 연결되는 장치들은, 외부 장치들은 대부분 다 외부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확인해 보셔야 돼. 그런 것만 없으면
고장난 거 아니거든.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402페이지 보면은 갑자기 꺼진대, 껐다 켜진대, 이런 경우 있죠. 간혹 있으세요? 저는 요즘 그런 일은 없는데, 제 케이스, 본체 케이스 앞에 USB 단자 있잖아요. 여기다 꽂으면 컴퓨터가 퍽 하고 나가요. 그러면 케이스에서 메인보드를 꽂는 선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연결된 게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선을 빼고, 케이스 앞에서 꽂는 선을 빼고 확장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꽂아봤더니 그거는 돌아가요. 결론은 뭐냐면 저희 집 메인보드, 저 케이스 앞에 붙어있는 USB 그 꽂는, 두 개 꽂는 자리 있잖아요. 이 장치가 불량이다. 방법은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안 써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뭐 10분만 지나면 꺼진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10분만 지나면, 그 10분이 지나면 꺼지는지 15분이 지나면 꺼지는지는 그냥 봐선 모르는데, 컴퓨터에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종일 가는데 뚜껑을 덮으면 꺼질 때가 있어요. 그 열순환 때문에 그래. CPU나 그래픽카드에 열순환이 안 돼가지고 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CPU는 웬만하면 고장이 안 납니다. CPU는 무상 서비스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는 뭐 그래픽카드도 3년 5년씩 갑니다. 근데 과거에 그 노트북용, 노트북이 아니라 이게 슬림용 작은 것들, 얘들이 성능이 떨어질 때 보니까는요, 거기 붙어있는 콘덴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걔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캐패시티라고 하는 것들이 팝콘 터지지 뻥뻥뻥 터져나가요. 터져나가더라고. 그거를 보면은 아는데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뚜껑을 덮어놓으면 모르잖아요. 예. 컴퓨터가 켜다가 작동 잘 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냥 퍽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래픽카드 문제예요. 열순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인터넷 하다가 네. 마우스를 딱 클릭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화면이 그냥 파워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 인터넷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사이트 들어가려고 딱 더블 클릭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화면이 꺼지고 파워가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뭐 PC를 바꾸긴 바꿨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다리 맞은 거지 그때. 뭐 그래픽이 나쁘다고 있었는데 그래픽 뭐 결국은 뭐 자체를 바꿔버렸는데 해결을 못하고 가져가도 뭐 한 군데 고쳐봤는데 안 되더라. 복합적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발에는 무좀이 걸려 있고 손에는 뭐 뭐가 있고 뭐 머리에는 뭐가 있고 종기가 있고 다 몸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어디를 고치려 그러면 저기가 문제고 저기를 고치려면 여기가 문제고. 잘 되다가도 뭐 그러니까 일단은 화면이 갑자기 꺼지는 거는요, 컴퓨터가 펑 나가는 거는 CPU가 열을 받았거나 CPU 불량일 때도 있어요. CPU 불량, 열을 많이 받으면, 사람도 열 받으면 쓰러지잖아요. 기계도 열 받으면 멈춰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 그냥 꺼지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는 꺼지는데 모니터는 검게 보인다? 자, 컴퓨터를 딱 키면 삑 하고 소리가 한번 나요. 안 나든지 한번 딱 나. 그런 게 정상인 거고, 삑삑삑삑 이런 소리가 자주 나면은 안에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뭐 메모리가 빠졌다거나 어디가 충돌이 났거나 그런 거거든요. 삑삑삑 소리가 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 거다. 예. 그리고 뒤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 있잖아요. 본체 뒤에 보면 모니터 연결하지 않습니까? 걔를 풀러서 딱 모니터만 켜놓으면 403페이지처럼 이렇게 떠요. 입력 신호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해갖고 바둑판처럼 뭐 그림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모니터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모니터는 이상이 없는 거고 본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참 애매한 거라.
예, 애매한 거라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딱 소리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물체다 보니까 윙 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풍기 날개 돌아가듯이 그런 소리가 들기도 하고, 예, 그런 소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리가 난다라는 말은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지금 407페이지 보면은 짧게 한 번 나는 건 정상인데 짧게 두 번, 짧게 세 번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못 외운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외워요? 예. 그 다음에 스피커를 키면 스피커에서 지직 소리가 날 때 있어요. 스피커 자체에서 지직 소리가 나는 거는 스피커 바꿔주셔야 되고, 오래돼서 못 쓰는 거니까. 저기 207호 강의실 스피커가 그래요. 볼륨을 조절할 때마다 지직 거려. 그 바닥에다 몇 번 때려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 버려야지. 그건 제가 교체할 거니까는.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무슨 뭐 파티션이 통째로 사라졌다? 내 컴퓨터를 가봤더니 D 드라이브가 있었던 애가 사라졌어. 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작동을 안 한다? 또는 노트북을 들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컴퓨터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깨진 거거든요. 천상 몇 개 해야 돼요. 업체에다 몇 개 하셔야 돼. 복구 업체에다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굳이 뒷부분에. 예. 자, 이래서 오늘 이제 종강 수업은 마무리 질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있다가 제가 좀 더 다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 컴퓨터만 먼저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